인사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니 일이 바쁜 줄 알겠어. 근데 뒷담할 시간은 충분하네.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맞췄으면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인간들 보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알아? 돈 벌려고 들어온 직장에서 각자 할 일만 하면 될 것을 남 험담하고 병신 같은 취급을 받으면 내가 여기 계속 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연봉을 올리려고 이직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짧게는 2주에서 3년 이상 다녔던 회사까지 다양한 인간관상들을 보면서 텃세가 극복이 되는 집단이랑 극복이 안 되는 집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시라면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직장 내 텃세가 초반이라서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거나 극복이 가능한 영역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텃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에서 비롯된 텃세랑 경험에서 비롯된 텃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역에 타인이 침범한 경우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발터 슈미트가 쓴 공간의 심리학에서 동물의 텃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물은 대개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받으면 엄중한 경계태세를 취하고 침입자를 위협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도 감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요 집단이라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각자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전략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은 각자 가진 인품이나 성격,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랑 환경에 따라서 텃세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전자는 극복이 가능한 텃세인데 후자는 도망쳐야 되는 텃세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등감에 의한 텃세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클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텃세는 무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텃세입니다. 이게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텃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직원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뒷담화하고 무시, 이간질, 투명인간 취급 등을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 편으로 포섭하기, 나머지 하나는 자존감 채우기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텃세를 부리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편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숙이고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편이란 생각에 괴롭힘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걸고 칭찬을 하고 물어보는 적극성을 띠게 되면 자신의 편이란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니 난 이 집단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선배가 말을 걸어야지 신이 먼저 말을 건다고? 선배가 먼저 다가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내가 입사하면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야 상대방도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텃세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가 진짜 최악이에요.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까내리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찐따처럼 우물쭈물대는 모습을 즐기면서 더 괴롭힙니다. 어디서 진짜 못돼 처먹은 거 배워가지고 어린애 마냥 짱놀이 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적극성을 기반으로 잘해줘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끼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2주 정도 행동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지 감이 오게 돼요. 계속 잘해주는데도 나를 비호하고 괴롭힌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케이스예요. 해결책은 이 사람이랑 대척점, 즉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버티거나 또는 단짝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업무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일을 잘해서 처발라버리면 덤비질 못합니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퇴사하고 다른 곳 가셔야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길잖아요.
다음은 경험에서 비롯된 텃세입니다. 요즘처럼 이직이 잦은 시대에서 회사 선배들은 많은 신입들을 봤을 거예요. 특히나 회사에서 일 잘러라고 소문난 대리에서 과장급 직원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신입을 봤을 거예요. 본인은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자리에 왔기 때문에 들어온 신입도 본인처럼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열심히 가르쳤더니 며칠 만에 도망가 버리는 신입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신입들을 잘 가르치지만 도망가거나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열심히 가르쳐봤자 나만 손해구나. 잘 가르친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열정 낭비, 시간 낭비 그만하자. 그래서 사소한 감정 섞지 않고 그냥 지켜보게 됐는데 이를 이제 신입들의 입장에서는 텃세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수첩 들고 중요한 말 메모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시키면 해결 못해도 돼. 어려워도 노력하는 모습,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들 보이면 선배들도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이 친구 다른 신입이랑 다른데? 좀 버티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밀해지지 않을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자, 그럼 길게 말씀드렸던 텃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텃세는 두 가지다. 경험에 의한 텃세, 열등감에 의한 텃세. 경험에 의한 텃세라면 선배들이 다른 신입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을 주지 않은 케이스이다. 그러니 먼저 다가가자. 열등감에 의한 텃세라면 자기 편을 표섭하려고 텃세를 부리는 건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텃세를 부리는 건지 구분하자.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텃세가 반복된다면 실력으로 처바르자.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티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생각보다 회사 생활할 인생이 너무나 길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